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죠. 이거는요, 이제 그 치매 인구도 100만 시대를 걱정해야 될 때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에서도 10% 정도는 초록이 치매 환자라는 것 아십니까? 초록이 치매라는 거는요, 일찍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40대나 50대부터 말이죠. 오늘 소개할 책의 작가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나이 50에 치매 진단을 받았고 현재 9년째 도심의 아파트에서 홀로 잘 지내고 있는 사토 마사히코입니다. 옴기니 성기육 유숙경, 펴낸 곳은 세계의 소원입니다. 책의 제목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나이고요. 이 책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치매 관련 책들이 대부분 의사나 가족 입장에서의 경험과 조언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정작 치매 당사자가 다양한 일상의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온몸으로 겪는 기록은 사실 찾기 어려웠단 말이죠. 이 책의 작가는 이른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기까지 치매 환자들이 겪는 급격한 인지 변화나 감정적인 어려움,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들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책의 중간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할 때 기억해야 될 점이 있다. 찾으려는 물건이 보이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포기하는 결단력도 필요하다. 언젠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치매에 걸렸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네, 작가는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 진실이라고요. 작가의 글이 퀄리티가 아주 높아서라기보다, 공감하기 너무 좋은 글이라기보다 저는 이런 게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책을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됐을까?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아니,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반드시 오른쪽으로 길을 들어야 집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잘못해서 왼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집을 잃기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작업을 해냈을까? 다 잊어가면서도,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가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지는 어떻게 잊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정말 놀라웠어요. 책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무수히 엄청나게 많은 오타와 또 같은 이야기들의 반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겠죠. 여튼 그래서 작가의 이 길지 않은 이 글들과 책이 더 반짝였습니다. 응원하면서 박수치고 싶었어요. 책의 제목이 기억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나였잖아요. 길 위에 꽃이 저렇게 살아있네. 이유가 있겠지. 나도 이렇게 살아가네.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가가 직접 쓴 글보다는요, 작가가 또 그렇게 글을 쓸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었던 타가타 구미코의 그 마지막에 있었던 글 몇 페이지를 대신 읽어드릴까 합니다. 더 반짝였던 작가의 글에 대해서는 필요한 분들은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당사자, 또 함께 힘든 시간 겪어가고 있는 가족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책은 사토 마사히코 씨가 처음 치매의 징후를 느끼기 시작한 후 10년에 걸쳐서 일상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메모와 강연, 취재를 준비하며 작성한 자료, 그리고 그때마다 이야기한 내용을 모두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기 위해 그가 쓴 문장들을 중심으로 우탈자를 수정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이 추가되었지만 모든 내용은 사토시가 직접 생각하고 표현한 사실 그대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담담하고 편안하게 써내려간 글처럼 보이지만 사토시에게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기억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매일매일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한 줄 한 줄 써나간 혼신의 조각들을 모아놓은 원고입니다. 마치 직소 포즐의 조각을 맞추듯 기억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한 끝에 마침내 사토시의 인생 그림과 같은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전제 조건은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고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치매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당사자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매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각색한 것이 아닌 당사자가 말하는 일상의 진실과 생생한 표현만이 치매 당사자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온전히 독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최근에는 치매에 관한 의료와 돌봄에 관한 전문 지식, 행정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책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치매에 걸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치매에 걸린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기나긴 삶의 날들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경험자가 들려주는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일이 가능한지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 수만큼의 다양한 정보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것도 가능한 일도 가지각색입니다. 이 책은 사토 마사히코라는 한 사람이 표현한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치매에 걸렸어도 이를 극복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깨닫게 해주는 무수한 실마리를 담고 있습니다. 치매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다. 치매에 걸리면 기억장애, 판단력 장애, 그리고 시간과 장소, 상대 등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즉 진압력 저하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억장애, 진압력 장애라는 말로 설명되는 증상이 치매에 걸린 당사자에게는 어떤 느낌이나 경험으로 다가올까요? 저자는 처음 증상이 나타난 치매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이 책에도 그 내용이 사실 그대로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기억장애와 장소를 혼동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릴 정도로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도 본인은 평온했던 일상이 혼동과 스트레스로 뒤엉킬 정도로 힘들었고 너무나 지쳐버릴 정도로 몸과 마음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저자가 기억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지를 한 장면 한 장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치매와 싸우면서 어떻게든 자신만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내는 것. 남들에게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일조차
치매에 걸린 사람에게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일상의 편안함과 심신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치매를 이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치매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상만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등 앞서 겪은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입니다. 당사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자는 그 당사자로서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혼자 살아가는 법을 찾다. 사토 마사히코 씨는 점점 사라져가는 기억과 치열하게 싸우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그에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세세한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식사를 하고 약을 먹고 외출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상을 보내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잊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기억의 틈새를 채워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가기 전에는 집에 남아있는 물건을 또 사지 않도록 사지 말아야 할 물건 목록을 작성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오직 당사자의 경험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치매 당사자에게는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기발한 발상이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사토시가 쌓아 올린 섬세한 일상의 기록은 결과적으로 이제껏 잘 알려지지 않은 치매 당사자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나는 이런 것을 점점 모르는 상태가 되었고 당연하게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불편해졌다는 식으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이유, 불편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치매 당사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싶은 보호자나 지원자들에게도 귀중한 단서가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도 원고를 보면서 어느새 지원자의 시선으로 치매 환자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치매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안타까움이나 섣부른 지원보다 먼저 지금 당사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부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할 수 없는 것이 생겼으니 빠진 부분을 채워준다면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억을 채워주는 도구를 쓰다. 사토시는 증상이 나타난 초기부터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글씨를 쓸 수 없게 된 그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컴퓨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치매 걸린 이후 오히려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이나 태블릿 PC 조작법을 배워갑니다. 치매에 걸린 상태라도 일상에 필요한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처음 마주하는 IT 기기도 충분히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이지요. 그렇게 IT 기기를 이용해서 매일 생활의 기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되었습니다. IT 기기는 사라져가는 기억의 부분을 채워주는 외장형 두뇌 역할을 하며 그의 생활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초기부터 가장 불안해한 것은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IT 기기에 기록하면서
가장 끈질겼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해방되어 안정을 되찾고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IT 기기의 기록을 저장하고 인생의 중요한 장면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시간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지금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억을 회상하거나 다른 사람과 과거 이야기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 기록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사라져가는 공백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IT 기기는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나 사회 및 다른 사람과 이어주는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진행될수록 점점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자유로운 외출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점점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가 위축되어가는 상황에서 IT 기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매와 상관없이 세상은 오히려 점점 온라인에서의 인연과 체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늘어나고 있죠. 사실 안타깝게도 치매 환자, 특히 글씨를 쓰지 못하게 된 사람은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활용이 어렵다고 단정하는 가족이나 의사, 보호자가 많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길 원치 않거나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가능성의 싹을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T 기기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친구와 이웃을 만나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 저자가 이러한 IT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는 자유롭게 외출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풍경과 꽃들이 피고 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편안하고 익숙한 동네 강가를 산책하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그림을 보러 전시회에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누리는 소박한 일상을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할까요? 사토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왔던 일, 일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직후에는 그 역시 자신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밖에 나갈 의욕도 기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우울한 마음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사토시는 과감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신선한 공기, 익숙한 풍경, 그리고 계절에 따라 피는 꽃들이 사토시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이웃을 만나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운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인연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할 거야 하며 지레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음악회, 미술관에 가고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보러 공원을 찾았습니다. 자신과 취미가 같은 사람을 수소문해 함께 가길 청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는 치매라는 선고를 받은 뒤에도 동굴 속으로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사회,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를 진심으로 즐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치매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다. 이 책을 읽고 치매에 걸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벌써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사토 씨는 이제 기억력과 판단력은 더욱 흐려지고 일상의 불편함도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혼자 힘으로 일상을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이렇게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자처럼 치매 발병 후에도 오랜 시간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며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일상의 모습, 다시 말해 치매 당사자가 직접 보여주는 실제 생활은 치매 환자를 향한 우리 사회와 의료진, 돌봄 전문가에게조차 뿌리 깊게 박혀있던 치매에 대한 편견과 지식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해도 모두 각자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니까 모를 거야, 치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지 하는 오랜 고정관념과 편견은 있는 그대로의 당사자 모습을 모두 가려버립니다. 사토 씨는 전문가들조차 당사자를 편견의 시선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환자를 돕겠다는 사회와 이웃의 편견이 오히려 당사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강요에 가까운 편견은 치매 당사자를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독과 절망으로 빠뜨리곤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깊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저자는 주변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불안해지고 위기에 빠지는 일을 몇 번이나 경험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안은 몸과 마음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물론 신체 안정마저 무너뜨려 단숨에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치매라는 질병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시선, 특히 의료진과 돌봄 전문가의 잘못된 편견으로 당사자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토 씨는 다행히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을 털고 일어나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대다수 환자는 일련의 사건을 이겨내지 못하고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처럼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는 그저 치매라는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만 치부해 버립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주변의 편견을 없애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자 본인이 겪은 고통스러운 체험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토 씨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자신조차 치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익숙해져 치매 당사자가 된 스스로에 대해서도 나는 치매에 걸렸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지. 치매니까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자신을 구속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치매 환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치매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의 가능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점점 위축되어가는 자신에게 보내는 응원이자 같은 상황에서 고통받는 치매 당사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편견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가 나서야 세상이 변한다. 사토 씨는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치매에 걸린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계속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치매 환자로서의 생활을 웃으며 전하는 사토시의 모습은 많은 사람, 특히 의료진과 돌봄 전문가, 행정 담당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사토시와 함께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참가자들의 강연 후기를 봤더니 전문가이자 연구자인 내 이야기보다는 사토시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 사토시를 보고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등 사토시의 강연에 감동받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문가인 내가 머쓱해지는 순간이었죠. 어색한 분위기와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당사자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치매가 아닌 사람이 아무리 강연을 다니고 인식을 바꾸자고 떠들어도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는 무엇보다도 힘이 셉니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이 무서워 치매라는 걸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당사자의 상처는 깊고 고통스럽습니다. 편견이 깊고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고 치매에 대해 무지한 곳일수록 더더욱 당사자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식을 바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매 당사자가 이토록 당당한 목소리를 내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사토시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관객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겠지만 강연이 끝나고 몹시 지친 상태로 대기실에 돌아와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 사토시의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며칠 동안 알아눕기도 합니다. 게다가 괜히 나대지 마라, 관심 끌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이유 없는 모함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여전히 전국을 다니며 자기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당사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일종의 순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다. 사토시의 이러한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처음 치매 진단을 받고 얼마 후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던 그는 어두운 터널을 더듬더듬 걸어가듯 작은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와 처음 만나게 된 그가 건넨 첫 마디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도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니. 그의 말에는 당사자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는 기회. 삶의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치매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그저 빛이 보이기만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토시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은 성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사토시에게 흔들리지 않은 존재이자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안아주고 살아갈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가는데 빛이 되어주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거나 추억이 담긴 노래이거나 자주 가던 산이나 정원, 또한 좋아하는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평온과 행복이 그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다는 것은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깨닫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치매 당사자는 아직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 걸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 필사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매일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세상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천천히 고민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잠깐 넘어지더라도 사토시와 함께 길고 먼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바기오에서 여러분들의 다정한 아저씨, 책 읽는 자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